오늘 웨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드라이버를 들었어요. 굿샷! 좀 착각한 거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자랑하고 잘 있는 것 쳤죠? 같아요. 거리 멀리 나갔어요. 그죠? 200. 자, 250m 넘었어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드라이버로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 자, 몇 미터 나갔죠? 5m요? 그러면 네. 드라이버와 웨지 이건 메타예요. 한타죠. 한타요. 그렇죠. 네. 둘 다 한타입니다. 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웨지, 즉 우리가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숏 게임을 잘해야지만 이 소중한 타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멀리 치고 똑바로 치는 거에만 더 집중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어렵게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지키는 거예요. 거리는 어느 정도 나가면 되는 거고,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스코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린 주변에서 이 웨지 사용을 잘해서 소중한 한타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 웨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프로치라는 건 뭐냐? 우리가 라운드를 나가서 세컨샷을 해서 그린에 못 올렸을 때, 즉 그린 주변에서 핀에 가깝게 하는 샷을 이 어프로치 샷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사실 그린이 평평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언듈레이션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생기 골프장들을 보게 되면 사실 한 가지 어프로치 샷을 할 수는 없어요. 막 띄워야 되고 굴려야 되고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웨지를 좀 들고 왔는데, 예전에는요, 사실 피칭 웨지랑 샌드 웨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시면 제가 이제 피칭 웨지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가 다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숫자가 어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빛 때문에 안 보이나?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거든요. 손가락으로. 네. 52라고 써 있죠. 그럼 52도 여기는 또 이렇게 56이라고 써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도수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56도는 샌드 웨지가 될 거고요. 네. 52도는 A 웨지, 그리고 피칭 웨지. 보통 웨지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을 더 많이 띄우는 샷을 띄우겠죠. 했을 때 유용하고요. 그리고 도수가 낮은 거, 피칭 웨지가 보통 예전에는 48도였지만 요즘에는 한 46도, 더 적게는 45도, 44도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도수가 낮아지게 되면 공을 좀 더 굴리는 그런 샷을 할 때 유용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웨지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중간 A 웨지 52도를 사용해서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프로치 샷이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 이제 공을 치면서 거리 조절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크게 들었다가 살짝 들어서 탁 치면서 거리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탁 치면서 거리와 방향을 맞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드라이버를 쳤잖아요. 그 드라이버를 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쭉 들어서 크게 들었다가 크게 스윙을 했죠. 이 어프로치 샷도 사실은요, 그 드라이버의 그냥 작은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백스윙을 들어서 몸통을 회전을 해서 이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스윙에서 스피드에 따라서 거리와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공을 쳐서 뭐 크게 들었다가 톡 치든 짧게 들었다 톡 치든 그 거리와 방향을 공을 맞히는 어프로치 샷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윙이에요. 말 그대로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으로 가주는 그 스피드로 인해서 어프로치 샷의 거리와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지, 절대로 치면서 거리와 방향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어프로치 샷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스탠스를 잘 쓰셔야 돼요.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스탠스를 어떻게 서죠? 많이 좁게 좁아지죠. 쓰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스탠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너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넓게 되면, 우리가 그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몸의 움직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샷을 했을 때 똑같은 스탠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좁힌다고 해서 또 너무 좁히게 되면 몸의 밸런스, 즉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이를 하는 게 좋냐면 골반의 넓이에서 조금 안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저는 골반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자, 골반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발은 무조건 안쪽에 있어야 돼요. 아, 꽤 골반보다 골반보다 넓게 쓰면 안 안 된다는 돼요. 거예요. 네, 골반이랑 똑같이 쓴다기보다는 이 골반보다 좀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밸런스를 잘 잡고 너무 넓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정말 정도. 꽤 좁은 간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골반보다 이제 골반 정도 되면 어깨보다 조금 낮춘 거거든요. 네. 근데 요것보다는 이게 골반이 일직선상이라면 조금 더 요거보다는 안쪽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스탠스 너비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탠스를 섰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오픈 스탠스. 네. 많이들 쓰시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오픈 스탠스를 서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몸을 열어놨기 때문에 몸의 회전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러면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체중 이동도 잘 되고요. 그리고 회전이 돼서 체중 이동도 되기 때문에 클럽도 싹 잘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오픈 스탠스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 열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픈 스탠스를 왼쪽을 빼는 분들이 있어요. 네, 뒤로 빼는 분들 많이 보지 않으세요, 장례식 많이 프로? 봤어요, 그렇죠? 저도.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보죠. 이제 뭐 레슨을 간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네.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여기서 오픈을 한다고 해도 골반을 살짝 열어주거나 왼발을 살짝 열어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왼발이나 왼쪽 골반을 아예 뒤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사실 체중이 어디로 올까요? 오른발. 맞아요. 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백스윙이 들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서 샷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탑볼을 맞출 수 있는 확률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건 체중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팔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밀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왜냐면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냐면 혹시나 지금 어프로치 제가 하는 걸 보고 계신 분들 근데 나는 방향이 이상하게 왼쪽으로 가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공을 치면 사실 공이 이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왼쪽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두고 왼쪽에 체중이 있고 이 상태에서 발만 살짝 오픈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골반만 살짝 오픈 왼쪽에 축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씩 오픈이 돼야 되지 절대로 뒤로 빼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살짝 오픈 이거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뒤로 빠지시는 분들은 이제는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프로치가 특히나 스탠스, 너비 그리고 어떻게 오픈 스탠스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본이 잘 돼야 이 클럽 헤드가 내 몸에서 잘 휘둘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의 중심이 잘 안 잡혀 있게 되면은 그 공을 칠 때 휘둘러지기보다는 내가 더 맞춰 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네. 거죠. 되게 좋은 질문이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른발을 뒤로 빼고 치는 사람들. 오른발 뒤로 오. 빼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발을 빼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이렇게 너무 풀어 치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안 좋지만 너무 오픈을 서서 이렇게 밀어치는 분들한테는 네. 사실 좀 뒤로 빼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보내주는 느낌으로 샷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잘 빠지는데 왼발이 뒤로 있으면 당연히 잘 못 빠지겠죠. 그거는 아니지만 방금처럼 너무 빠져서 이렇게 밀어치시는 분들한테는
왼발을 좀 뒤로 빼고 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오픈 스탠스 할 때도 왼발에 살짝 더 체중이 있어야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차라리 오른발이 빠지는 게 낫다. 장재식 프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차라리. 저는 오른발 빼고 하는 거를 안 해봐서 아. 네, 솔직히 잘 몰라요. 아. 그냥 그러니까 장재식 프로의 제가 어프로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장재식 프로는 좀 바깥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내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그거 너무 좋은 샷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장재식 프로처럼 인에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도 장재식 프로의 헤드를 보게 되면은요. 클럽 헤드가 나가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웃에서 인으로 깎아친다고 해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네. 어떻게 클럽을 사용하고 인에서 아웃이건 아웃에서 인이건 어쨌든 클럽 헤드가 무조건 목표 방향으로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그냥 찍어내리는 샷을 하는 건 절대로 어프로치가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장재식 프로도 스탠스 설 때 왼발에 조금 더 체중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체중을 좀 왼발에 실어 놓는 편이죠. 맞아요. 아마추어들이 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왼발에 한 어느 정도 조금 더 있으면 좋을까요? 아예 왼쪽으로 기울어진 분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왼쪽으로 체중을 두는 게 6대 4 정도예요, 저는. 근데 6대 4 정도 이렇게 두는데 많이 두면 막 이렇게 두시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많다 정도가 좋고요. 여기서 가장 큰 주의사항은 상체예요. 왜냐하면 체중을 두기 위해서 상체를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골반이 살짝 왼쪽으로 밀려서 이쪽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상체를 왼쪽으로 밀어서 왼쪽이 밟힌다라는 느낌이 나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